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정말 간만에, 그것도 이제, 옛날에는, 마이크 잡음 저거, 선풍기 소리 때문에 이제 꺼놓고, 거의 막, 뭔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우제 드리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 시대 ATS를 썼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뭐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쓸 때 콘덴서로 소리를 모두 흡입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모든 게 방음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에어컨도 뭐, 알아서 이제 하고, 소리가 차단되는 이제 그럴 수 있는 환경에서 저거를 넣어서 사용하는 환경인데,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뭔가, 녹화를 한다고 했을 때 생성기도 켜놓고, 그죠? 제 에어컨이랑 방이 이제 떨어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혹은 막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뭐 일본이 와가지고 이제 저쪽에서 또 따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러면은 저 콘덴서 마이크는 이제 너무 자본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를 알아보니까 물론 뭐 다이나믹 콘덴서 마이크라고 쓰는 게 있고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쓰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냥 다이나믹이 들어간 게 아마도 그런 부분을 좀 잡아준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컨덴서 마이크는 이제 모든 소리를 흡입을 해준다. 근데 이제 로지텍에 이제 사운드 조정 옵션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소리가 어떻게 보면 노이즈 캔슬링 자체는 아니거든요. 이게 소리를 이렇게 확 줄였다가 다시 내보내요.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줄이는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소리를 잡음 같은 걸 줄인 다음에 제가 말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소리를 확 다시 내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말을 끊고 있으면 시끄럽고 또 말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이제 그렇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쨌든 수업을 좀 인내해 주신 분들한테 조금 사실 말씀을 드리고 일단 사실은 이게 조금 이거를 저는 어떤 타입이냐면 뭔가 좀 특이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이거를 개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끌릴 때 한다고 해요. 끌릴 때 한다는 게 어떤 게 물론 이제 뭐 마감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마음 먹고 데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냥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 요구하는 게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본인이 어떤 동기부여를 계속해야 하는 거죠. 근데 동기부여가 실질적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뭐 이걸 마시거나 싸워도 되거지 뭐 마시는 거 없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기부여 계속 해나가는 건데 사실은 이게 물질적으로 어떤 수익이 된다던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지치는 부분이 있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건 저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뭐 현실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뿐만 아니라 어, 딱히 뭐 이제 이게 뭐 모든 것을 대체할 만한 준비하는 이제 하고 약간 그런 걸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뭐 수익을 뭐 제시해 주지 않는 이상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준비하고 그래도 준비하고 준비하고 일해야 한단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애초에 조금 제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다 보면 힌트를 좀 마실 수 있는 좀 상황이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어쨌든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겨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어쨌든, 너무 잡담이 길어지긴 하죠. 어쨌든, 엄마네 이렇게 깔끔하게 들리는 게 너무 반가워서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동기 될 만한 게,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타 강사들처럼 이건 돈 벌을 해먹겠다 이런 게 아니니까, 어,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 거의 뭐 순수, 물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게임 메이커라는 이제 영상을 만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내가 뭐 이걸 차후에는 이제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목적을 뭐 가지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러려면은 뭐 유니티 네? 이런 것도 이제 강좌들도 많고 후딱후딱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배워서 그걸 할 수 있고 그럼 뭐 RPG 메이커 같은 경우도 최근 걸 이제 봐왔는데 저는 원래는 그게 아주 어렸을 때 했을 때는 제가 조금 적응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제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게임 메이커로도 비슷한 이제 툴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게임 메이커 자체로 그 안에서 이제 비슷한 걸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 RPG 제작 자체에 대한 그런 거를 따로 만들지 않는 프로그램을 게임 메이커로 그냥 사적으로 만들고 그걸로 타일 에디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스케일 줄이고 내리고 막 뭔가 자유롭게 더 발전시켜서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타일셋을 만들고 다시 이제 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희는 할 수 있는데 저희도 그거 시간을 좀 내지나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그냥 후딱후딱 하고 싶은 이거 초보자 분들한테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건강이 괜찮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굉장히 유용한 것들도 많고 어떤 것들은 이제 전혀 생판 들어보는 툴인데 근데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죠. 유혹하는 것들도 많고 어, 그냥 뭐 고다시라든가 뭐 좋은 툴들도 여러 가지 또 많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대체자가 많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루기 쉬운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수익을 창출을 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약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었겠죠. 근데, 어,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물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좋아했고 어떤 분들은 좀, 의외로 싫은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성향이 창작의 성향을 좀 지니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게임 제작을 한다는 거, 이제 세계관을 정립을 한다는 거, 그거 안에서 이제 룰을 만들고 내가 그 세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오류를 고쳐나가면서 그 오류와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 구축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재미와 흥미를 느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힘들었던 순간에 그거를 이제 좀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제 굉장한 제 뭐라고 해야 되지? 저 같은 경험을 다른 분들도 이제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게 일단은 이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제 전달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게임 메이커 하시는 분들은 물론 대부분은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영상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하는 분들도 이제 오늘 좀 이해하실 텐데, 어, 말하자면, 말하자면, 이제, 게임메이커가 아주 정말 이제 상업적으로 뭐, 대박을 내기 쉬운 툴이냐. 정말 뭔가를
진짜 막 인기 개발에 기적을 일으키기 쉬운 툴이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토비폭스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근데 그분들조차도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상업적 성공만 놓고 봤을 때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스크래치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개발이 있어서 기초로서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이 이제 대학 강좌에서 예를 들어 보면은 뭐 거기서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제 가르치진 않는단 말이에요. 뭐 앱 이벤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게임 메이커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제 직관성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닿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로직이 있어서 혹은 뭐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체화에 있어서 뭔가 그거를 조금 어떤 뭐 객체 별 구분을 한다던가 이 객체 간에 이제 연동을 시켜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내가 분명히 배우지 않았음에도 그걸 다뤄보다 보면 아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직관이 생기게 해주는데 조금 큰 기반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다른 프로그램을 배운다고 했을 때도 물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성을 했다면 좋았어요. 빠르게 체득하고 거기서 이제 그거를 거기서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진로를 또 가야 되는 걸 좀 있는데 정말 그걸 관련해서 코딩 이제 테스트 하고 이렇게 해야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 배워보고 있는데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또 많았어요. 어쨌든 제 질문은 조금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금융, 경제, 이런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빨리 체득한다는 정보가 없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파이썬이나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그래도 기초로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바라는 부분들은 보급화돼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에듀케이셔널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한다던가 혹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 좀 보급이 돼 준다던가 이러면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익숙하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크랙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안 시스템이 조금 구축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거를 답담을 해봤고 이거는 커트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어,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번에 시작을 해보면 이제 처음에 스텝 이벤트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 이제 다른 오브젝트랑 연동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긴 스텝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네이블이 거치실 경우에 이시을 한다.
아예 여기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하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디바이스 마우스 체크 버튼을 프레스 이걸 누르면 이제 왼쪽 버튼을 누르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다 아시겠죠? 이거 디바이스 마우스 X도 설명을 했고 뭐 저는 이런 거는 이 위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예 제 스크립트를 만들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튼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엔드 다 걸릴 거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만 제 파라미터로 갖고 그죠? 그거를 스크립트를 만들면 이제 거기다 넣으면 되니까 그냥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굳이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엔드 해서 만들면 되죠. 어차피 if인데 그리고 UI 드래그는 일이다. UI 클릭은 이제 X와 이제 UI 클릭 Y 해서 디바이스 마우스 X 마우스 X랑 이제 UI 클릭 Y에서 디바이스 마우스 Y에서 Y를 뺀 거 만큼의 해서 그 차를 구한다. 항상 뭐 상부를 볼 때도 그렇고 이게 정부나 이런 것들 항상 대차가 중요하다. 대차. 그래서 X랑 마우스에서 누르는 위치랑 그죠? 이거 X, Y가 있다고 했을 때 이 X에서 마우스에서 누르는 차이만큼을 계속해서 가져와서 그걸 이제 반영을 시킨 거죠. 따라서 그걸 따라서 이제 마우스가 이제 그걸 드래그가 1인 상태에서는 이 격차만큼이나 계속 XY가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이걸 맞춰서. 그죠? 그리고 이 위치에 있으면은 UI 드래그고 아니면 UI 드래그 0이니까 UI 드래그가 0이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냥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UI가 드래그가 1이면 else는 뭐 이렇게 그래서 하고 그 아이템 드래그는 true다. 그래 제가 이거 앞에서 이제 말을 드리게 해줬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힘든 부분은 제가 어떻게든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생각은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쉬었다가 회사에 와서 안 하기도 하고 뭐 내가 이걸 하는 것에 의미가 있나 여러 가지 막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쉬고 뭐 시기를 갖고 뭐 재활도 해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이걸 또 봤을 때 다시 안 한다고 보잖아요. 그럼 저도 까먹는 부분들도 있고 생각 안 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다시 보면서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만약에 뭐 내가 실수하면 내가 장단을 된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예요. 일단은 관련한 일은 이제 책임을 지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실수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제 다 마무리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어떻게든 이제 끝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마우스 체크 버튼을 리스 엔딜 하면 아이템 드래그는 볼 쓰고 UI 드래그는 1이고 UI 드래그는 0이고 뭐 이렇게 그럼 다시 이제 완성체를 만드는 거죠. 그죠? 우리가 눌린 상태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떼지면은 가정 라이팅 드래그 볼스 되면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엔드 스텝에서 enable first x다 그리고 이거는 이 범위라고 그랬죠. 이 범위에서 만약에 눌린 상태면 왜 레프트 프레스고 이쪽이 눌린 상태면 또 만약에 샵 UI가 존재하면 샵 UI의 이제 뎁스가 뒤로 이제 오도록 하라. 얘가 인부죠. 자기 원래 위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왜 인부라고 왔냐? 미스라고 하고 거기다 블록을 넣죠. 이 블록 안에서는 미스에서 샵 UI 자체의 이제 뎁스가 여기서 만약에 셀프라고 적어보면 샵 UI의 뎁스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인부에서 뎁스가 추가된 걸로 와서 이거의 뒤로 가도록 이제 설정한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샵 UI에다가 하나가 추가되면은 물론 우연히
이제 인부보다 뒤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샵 UI가 만약에 0이고 인부가 곱사가 2라고 했을 때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하나 간다고 해서 근데 계속 위에 떠 있어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부가 뎁스 플러스 인부 뎁스에다 플러스 1 그래서 그 뒤로 가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레프트가 눌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라이트를 누르면 라이트 프레스를 하도록 하라. 라이트 프레스에서 이제 다 끝낸 걸로 처리가 되는 이제 스크립트가 되죠. 그래서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알람 0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누를 경우에 아무것도 안 눌렸는데 x가 이 슬롯 위치에 있어요. 이 슬롯 범위 안에 있으면은 이제 show item detail을 해라.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 편리한 게 이거 끄면은 없어지더라고요. 여기가 그림 그림들도 없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울렛을 끌걸 그랬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있다가 하면 이제 잊어요. 간만에 마우스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을 때 스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마우스가 막 이렇게 여기 있을 때랑 좀 다르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안에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서 그러면 이제 있는 경우에는 show item을 true 해라. 그러면 한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동안 이제 마우스가 가만히 여기서 이 위치에 있는데도 이러고 있으면은 보여주고, 그죠?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혹은 그 사이에 눌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해라. 디테일을 띄우지 마라.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enable이 만약에 이제 first면 나가주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서 이제 인벤토리의 외부 들어가면서 있고 이제 draw set 컬러 이제 c 화이트 흰색이고 알파예요. 알파가 1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직사각형이 둥근 직사각형으로 이 위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색을 이렇게 정해주면서 RGB가 135, 38, 0 이걸로 메이 컬러 RGB 이거는 이제 사실 들어오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게임메이커에서 이제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그 브랜드 모드가 GPU라는 거를 이제 앞에다 붙이도록 이제 되어 있다.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알파를 0.5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그걸 좀 그려주는 거죠. 그냥 흰색은 그러니까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바탕으로 깔아놓고 내가 이제 이게 아마 이제 갈색이는 거고 서클로 이제 진짜 이제 배경색을 깔아주고 0.5 약간 투명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RGB를 하고 해서 이거랑 위치가 같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 조금 위치가 다르죠? 좀 위치가 다르고 이 범위가 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이제 아까보다 범위가 줄었죠 많이 줄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112 좌우로 112 있고 이거는 146 아래는 이제 78 플러스 6이었다면 184였다면 는 이제 자른 옷이 이거는 92 이렇게 더 좁은 폭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다. 슬롯 같은 경우는 빌려고 이제 둘셋 컬러를 하고
이제 둥근 거를 그리고 여기서 이거랑 똑같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흰색 배경 깔고 여기다 그려주고 열심히 마련을 하고 갈색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그려주고 또 드로스 컬러에서는 그런 식이 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색을 지금 어떤 색이었지 까먹었는데 이제 골드에 대해서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를 그래서 색을 정해주고 골드를 써줘요. 그리고 색을 좀 바꿔주고 골드가 실제 얼마인지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15인치 그리고 그 트라이앵글을 써요. 네. 잠시만요. 왜 트라이앵글을 쓸까? 이게 이거네요. 그죠? 이거는 하나씩 길을 옮기는 그 트라이앵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려주고 그래서 뭐 좌에다 그려주고 위에다 그려주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왼쪽을 눌렀을 때 그래서 이미지에 있다고 하면 그래서 빨간색을 이렇게 덧대어서 알파를 0.75로 그 위에다가 이제 그려줘라. 이걸 누르면은 이 위치에다가 이제 이 빨간색이 더해지는 거고요. 이제 좀 다시 볼까요? 이렇게 약간 까먹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은 나는 뭐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나는 진짜 막 그걸 지금 분석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만큼의 여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말하면 다 이렇게 말을 쓰는 중이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서 들어오면 불이 들어가고 또 저기 원형 보이시죠? 아까 이 원형도 똑같이 그려줘요. 세 개가 있었죠. 세 개가 있었고 오렌지로 그려졌죠. 근데 그리고 이제 아마 거의 노란색인 거 오렌지 빨라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y플러스가 0이 아니면 그래서 이거를 DK 그레이로 그려준다. 그리고 드로 라운드 렉트에서 그래서 직사각형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준다. 그래서 이게 먼저 그리고 그래서 0 있을 때가 추상단이고 아니면 이제 좀 어두워지는 그런 이제 였을 거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참 한 번 더 보고 설명하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겠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그것부터 있어서 좀 죄송한 부분인데 사실 만약에 그럴 것 같다면 일단은 이제 최적화를 다 하고 나서 해야 돼요. 또 한 번 다시 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만들기 전에 다시 이제 리뉴얼 한다 그러면
뭐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 불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끝까지 책임을 이제 다 안 끌고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거기서 기억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한 책임은 다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뭐 다른 UI가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조금 어두워진다 했었는데 잠깐 보면 그런 거 같나요? 이게 약간 좀 실감은 별로 안 나죠? 그죠? 좀 실감은 안 나는데 살짝 다르긴 하죠, 뭔가. 그죠? 살짝 뭔가 다른데 그냥 맨 리스 때는 0일 때는 가장 높아서 좀 더 색이 진한 느낌이 있고 살짝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이 색을 사실 제가 찾아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비율도 조금. 사실 저 색깔이 많이 쓰이는 것 같지만 또 많이 안 쓰이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걸 들은 게 맞느냐 이런 거 생각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알파는 1이고 흰색이고 가운데에요. 이거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앙을 맞춰서 뭘 할 것이냐 그 인벤터리를 그릴 때 텍스트를 띄울 때 이게 한쪽에 좌우 정렬 해버리면 그러니까 좌측 이게 이 방향을 정렬을 해버리면 딱 붙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UI 같은 경우는 보통 가로 아니니까 뭐라 해야 되지? 가로 정렬?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이제 가운데 정렬이 편하거든요. 아, 한눈에 이제 와닿는 게 가운데 있으면 딱 뭔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쪽 붙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부분이 생기죠.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좀 힘드신 거예요. 그냥 이런 부분은 뭔가 따로 해주면 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되지만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혼자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면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다 들여보시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인벤토리 내부들을 하면 이제 콜 1, 콜 2, RUT가 있어요. 콜 1은 이제 RGB 이렇게 그리고 RGB 이렇게 그리고 R은 1이다, U는 4다 이렇게 있고 있는데 지금 R이 제가 색을 두 개로 정해준 거고 너무 줄여놨죠. 너무 줄여놓으면 이렇게 또 알아보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막 엄청 나다기보다는 이렇게 전처리에 조금 편하도록 한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직관적인 뭔가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T는 텍스트일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가 WSOC죠. S는 선택이에요. 선택 여부인데 이 선택은 0에서 1, 2, 3, 4면 0에서 1, 2, 3, 4면 만약에 S가 0이고 S가 1이고 S가 2고 S가 3이면 WSOC를 이제 띄우는 건데 그렇죠? 근데 원래 같으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케미컬에서는 이렇게 해도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하려면은 저렇게 하다가 오류가 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인터프리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일찍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하도 이런 부분을 애들이 헷갈리다 보니까 처음에 교육용으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아예 if 뒤에 이게 오면 이거를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한 모양인데 어떨 때는 가끔은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게 이렇게 하면서 될 때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가장 안전한 거는 이게 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확실한 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전에 만들었다.
그래서 컨버팅 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컨버팅을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어쨌든 그렇고 만약에 이게 전부가 다 이렇게 됐다면 일단은 여러분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한다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프로그래밍 용법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문법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게임 메이커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거를 조금 재밌는 부분인데 어쨌든 만약에 하려면은 이제 통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은 단건드려도 된다. 뭐 이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그 WSOC고 이제 드로셀 컬러가 컬1이고 드로셀 알파가 1이고 서라운드 라운드 렉트가 이제 X고 그래서 이거는 R은 이제 레이트 아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얼만큼 라운드가 이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만큼을 설정했어요. 라운드는 1이고 1로 다 조정했죠.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데이터 전처리다. 데이터 전처리 왜? 변수를 그러니까 임시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앞에서 게임 메이커 같은 경우는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이벤트별로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임시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으니까 임시 변수를 선언을 해서 거기에다가 조정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UI 같은 걸 조정을 할 때 특히 이 데이터를 전처를 해줘야 된다. 왜냐?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말하는 데이터 전처는 좀 다른 개념인데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UI를 아예 통째로 만들어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 어도비 XD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UI를 그것도 조금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기본 툴을 만드는 어떤 이제 그거는 이제 어플 같은 거를 좀 만들 때 쓰는 거고 게임 제작을 할 때 기획을 한다 해서 XD를 쓰는가 이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뭐 다른 거를 플러그인을 쓰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포토샵도 있을 거고 엑스가 있으면 뭐 일러스트도 있을 거고 포토샵이랑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XD로 가져와서 뭐 이렇게 한다 하면은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예 그래픽 이미지를 먼저 작업을 해서 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작업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없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그런 그래픽 UI를 가져와도 저처럼 그래픽 UI를 이제 아예 통째로 없도록 하는 게 깔끔한 경우가 게임 메이커만으로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건데 그럴 경우에 UI가 실행을 우리가 계속 테스트한 다음에 다시 보잖아요. 테스트하고 다시 고치죠. 근데 이때 여러분이 디버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디버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는 좋은데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걸리는 시간이죠. 근데 이거 문제는 이렇게 할 때 시간이 쭉 걸리잖아요. 이 경우는 이제 지금 UI 이제 프레임워크만 만드니까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건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음악 특히 사운드를 넣을 때 그래요. 용량이 커지면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커지면 이게 아웃풋을 그러니까 이렇게 뜨면서 지금 이렇게 게임을 띄우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거기서 시간을 소요를 했는데 여기서 뭐 디버그를 해서 뭐 오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끈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반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런 작업이 없고 그냥 1로만 다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 앞에서 전처리를 해두고 그냥 여기서 1만 바꾸는 거랑 여기서 이걸 작업하면서 1 해놓은 다음에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거를 고치는 거랑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 효과성은 어차피 둘 다 있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원칙은 항상 이제 효과성이 효율성보다 먼저 앞서야 된다. 하지만
이제 효율성을 따지는 건 언제? 효과성이 둘 다 있을 때. 네, 지금 효과성이 둘 다 있잖아요. 근데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지죠,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버깅에 있어서 디버그를 하고 여러분이 계속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직접 픽셀로 그리려고 하는 부분들 혹은 이제 다른 그래픽 UI를 게임 메이커로 가져와서 그거를 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그 드로우 이벤트에서 특히 이제 전처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이런 음식 변수들을 이제 선언해서 즉각 보자마자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순환적으로 세이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쨌든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콜 1, 콜 2고 콜 2가 있어요. 그리고 센터가 있고 미들 해서 가운데로 맞췄죠. 그리고 스트링을 띄워줘요. 스트링을 뭐냐 t가 있는데 텍스트죠. 텍스트. 근데 여기 이걸 띄워준단 말이에요. SNG, 신지, 또인지 SNG, 온지, 신지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 S가 셀렉트랑은 사실 이게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S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죠? 예, 뭐 별다른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는 S랑 아템 이니트에서 설정해 주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거는 임시 변수로 선언이 됐으니까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깔끔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마우스랑은 조금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셀렉트 n이죠. 셀렉트 n하고 관련이 있어요. 셀렉트 n하고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셀렉트 n의 위치에 그죠? 이걸 그려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지금 일단 1차적으로 그려주는 거죠. 선택에 대해서 그려주는 게 아닐까.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그려주는 부분이 아마 뒤에 나오나 보네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WSOC만 순차적으로 그려준 거예요. WSOC. 이거 그려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을 그려주고, 이제 블렌드 모드로 그래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GPU 셋 블렌드 모드로 이제 게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게임스가 이제 게임 메이커로 다시 돌아왔죠. 게임 메이커라는 명칭이 직관적으로 저는 항상 이제 좋아요. 이게 뭔가 조금 대표적인 어떤 느낌을 주지 않나 이런 부분. 저는 오히려 이제 돌아온 게 더 반가운 입장인데 일단 셀렉트 N이고 셀렉트 N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얘 노멀로 들어왔다. 그래서 빨간색 하고 어, 하고 이제 알파를 빛을 내준 다음에 다시 노멀로 해준다. 그다음에 그왜 셀렉트 n을 기준으로 하느냐? 거기서 지금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불이 들어온다. 지금 선택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카테고리거든요. SW WSOC가 각각 하나는 웹본, 하나는 이제 스펜드, 소비, 그리고 이제 아덜, 그리고 캐시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다르게 만들 수가 있겠죠. 한글로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텐데, 텍스트 아니니까, 자료형이니까. 네, 그렇게 할 거고, 이제 셀렉트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내가 어디를 선택하고 있다. 이 카테고리 중에서 난 W를 선택하고 있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그 조건, 셀렉트 n의 조건에 따라서 그걸 드로우를 해줄 거예요. 그죠? 아래에서. 그런 내용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정렬을 해주고, 위 정렬을 해준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거든요. 그걸 다시 얘기를 시켜줘요. 자, 이거는 항상 뭐 끝날 때나 뭐 다른 거 하기 전에 제가 그냥 붙여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이제 다음에 이제 W가 가로, 이제 슬롯수라고 했죠. 그만큼, 이치 슬롯수만큼,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제 박스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드로우 스프라이트 ext 에서 슬롯 이미지 인덱스 x-96 플러스 i 곱하기 슬롯 사이즈 미스 그리고 y-80 플러스 j 곱하기 슬롯 사이즈 헤이트 그리고 이미지 x 스케일, 이미지 y 스케일, 이미지 앵글, 이미지 블렌드, 이미지 알파고요. 그리고 이제 셀렉트 스테이트가 true면 true고 구조체가 있으면 이걸 말하는 건 지금 슬롯이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슬롯 자체에 width랑 height를 저희가 앞에서 이제 create에서 이제 선언이 돼 있고, 그걸 W 슬롯만큼, H 슬롯만큼, 가로, 세로, 슬롯 수만큼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만큼씩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다 그려주는 거고요. 박스 크기 간격으로 배치를 해주고, 이게 시작점이겠죠. x-96이, y-82, 그 시작점인데, 그래서 제곱하기 슬롯 사이즈 하고, 제곱하기 슬롯 사이즈 위치 하고요. 이거 이제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들고 있다면 들고 있는 아이템의 마우스 카스 위치를 그린다. 그래서 셀렉트 스테이트가 true면 3이면, 그러면 이제 3이고, 그리고 이제 구조체, 셀렉트 아이템이 구조체면, 이런 게 왜 들어가냐면 가끔씩 이 구조체라는 거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되냐. 셀렉트 스테이트는 true인 경우에요. 아이템은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구조체로 우리가 구조체인 경우에만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이 .spr이라는 것을 우리가 셀렉트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게 구조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spr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구조체가 아닌 경우에 또 이게 셀렉트 스테이트만 true인 경우, 아이템을 들고 있는 경우인데 셀렉트 아이템은 마이너스 4 문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마이너스 4.spr이라고 뜨면은 당연히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뭔 소리냐? 뭔 개소리냐? 마이너스 4.spr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뭐 자연수를 쪼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음수를 쪼개냐? 뭐 이렇게 막 에러를 띄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spr을 이제 쓰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셀렉트 아이템이 이제 구조체인가?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구조체이면 이제 셀렉트 아이템을 눈이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이게 마이너스 3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거가 이제 드로 스프라이트 아니면 이제 그거를 그려줘라. 셀렉트 아이템의 SPR 그리고 이미지가 스프라이트 이미지 그려줘라. 그리고 와스 x-16, 와스 y-16, 이미지 x 스케일, 이미지 y 스케일, 이미지 앵글, 이미지 블렌드 0.8 하고 그렇죠? 들고 있는 아이템은 계속 그려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근데 사실 이 인벤토리 안에다가 모든 기능을 지금 넣어놔서 그런데 제가 매직 캔드라고 그랬나? 뭐라고 하죠? 매직 마우스라고 했나?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창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각자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 인벤토리 원툴로 여기다 다 그려놓은 다음에 각자 연동되는 부분들만 조정을 하고 그 안에 이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또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박스에 올라가는 아이템들이기 해서 무기는 0인 거예요. 소비는 1이고 즉 기타는 2고 캐시는 3이다. 아이템 인박스면 그죠? 포켓, 셀렉트 N 플러스 포피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거 그 3차 배열인 거죠. 3차 배열에서 IJ는 그대로 두고 이것만
카테고리만 이걸로 바꿔준다. 어차피 0이고 이게 P면은 각각 이제 반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0이면 0, 그러니까 자, 0, 1, 2, 3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4로 순환을 하면 되죠. 4로 순환을 해서 페이지 수가 0, 페이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각자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아니면 1, 2, 3일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케이스별로 다른데, 그냥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 사람들은 이제 1, 2, 3으로 했었을 거고, 아니었으면 0, 1, 2 이렇게 했을 거고, 어쨌든. 자, 아이템 인박스가 마이너스 하면, 그러니까 눈이면, 그러니까 설정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마이너스 4라고 보시면 안 되고, 눈이 이제 마이너스 4로 시스템 자체 내에서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눈은 없다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상수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템 인박스가 아니면 없으면 아무것도 저희가 설정해 둔 게 없으면, 그리고 이제 아이템 인박스가 부족체면, 그러니까 눈이 아니고 이 인박스가 부족체면, 그죠? 그래, 여기 포켓 안에 있는 이제 정보를 가져왔을 때 없으면 그냥 안 되는 거고, 뭐 있으면, 그리고 그게 구조체면 그거 있는 스프레이트를 그려준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아까 이 위치였죠? 이 위치 똑같이 그려준다. 아이템들을 포켓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려준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드로우가 되는 거야. 기본적인 드로우 포켓에. 이거는 아이템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한 드로우. 이거는 기본적인 인벤토리의 슬롯 위치에 있는 포켓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드로우. 그리고 이제 show 아이템 디테일이 추르면 아이템 나오는 포켓 이제 select n 플러스 4p 그죠? 그리고 I get D, J get D. 결국 I, J인데 I get D가 뭐냐? 지금 select I의 D가 그러니까 select 아이템에 그러니까 뭐지? select 된 포지션에 그죠? I랑 J가 뭐냐?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앞에서 반응을 했으니까 그게 지금 아이템 나우를 이걸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치가 있고 그럼 그 위에 들어가는 아이템을 그리기 이거 설명이 돼 있죠. 이런 거를 하나씩 해서 셀렉트는 0이다. 그리고 코카콜라 뭐 1, 코카콜라 2 뭐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했는데 이제 어쨌든 점 처리를 이때 아마 뭐 왜 코카콜라라고 했을까? 근데 어쨌든 코카콜라가 먹고 싶었나 보죠. 어쨌든 이제 세트 알파가 0.5고 0.5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I, J죠. 네, 위치죠. 위치만큼 이렇게 옆으로 가 있고 이 박스 디테일 설명 박스에다가 박스가 위치를 이렇게 잡는다는 소리예요. 잡고 I get this에다가 이만큼을 곱해준 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아이템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선택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우스 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IJ라고 얘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제 프로그램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죠? 아이템 정보창에 띄우잖아요. 띄우는데, 그냥 이렇게 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굳이 이걸 반영을 하지? 맞는 말입니다. 네. 굳이 안 반영해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럴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인벤토리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아래로 내려요. 그러니까 인벤토리를 여러분이 지금 드래그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앞에서 기껏 설명을 했잖아요. 왜 드래그를 마음대로 이제 드래그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으면, 그죠? 그냥 이게, 왜냐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디테일을 추가하는 게 왜 어려우냐? 이 디테일하는 기술이 어려우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야 될 여지가 많아진다. 디테일하는. 이거를 끌어당기는 걸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끌어당겼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 해놔야 돼요. 다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매뉴얼을 만들든지 뭐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뭔가를 계획하거나 어떤 예산을 수립하거나 뭐 할 때 항상 사실은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 그런 매뉴얼이나 그런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미리 사전에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고려는 일단 해봐야 된다. 해보고 거기서 만약에 좋아. 이제 만약에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하도록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게 있잖아요. 그럼 이건 여기서 이거를 옮길 수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우스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얘처럼 그냥 똑같이 여기만 띄울 수 있고 그죠? 근데 이렇게 정보라는 게 이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냥 얘를 옮겼는데 그냥 마우스 정보가 그 아이템에 대한 정보 그냥 이렇게만 띄우면 이 위치에만 계속 뜬다고 생각해봤어요. 얘를 분명히 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띄웠어요. 근데 이렇게 띄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마우스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슬롯이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슬롯이. 그러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대한 정보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정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옮긴 만큼 이렇게 띄워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아니면 분명히 이걸 이렇게 옮겼는데 그죠? 이게 여기에 왔죠. 근데도 다시 아이템을 갖다 대니까 여기서 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로 옮긴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막 불편한 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계속 거슬리게 여기에서만 뜬다. 난 이거 좀 치우고 싶은데 그러면 아이템 그 디테일 창을 여기서 옮기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죠. 여기 이거에 그냥 인벤토리 자체에만 딸려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싶을 텐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같이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해준 거죠. 그죠? 그만큼 이제 정확한 위치는 조금씩 수정을 한 거고요. 그죠? 그렇게 많이 앞으로 당겨질 필요 없죠. 이제 그 인벤토리만큼. 인벤토리보다 살짝 뒤에 와야죠. 옆으로 와야죠. 오른쪽으로 와야 되고, 살짝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C 화이트고, 이제 아이템 나오가 눈이면, 눈이고, 이제 알파를 그리고, 이제 흰색이고, 왼쪽, 지금 가운데 누르고, 이제 폰트 사이즈는 폰트 메인, 이제 폰트를 특히 여러분이 뭐 한글 쓴다고 했을 때 폰트 메인 들어가야 되고 폰트를 보통 폰트 1, 폰트 2, 뭐 폰트 0 이렇게 해서 그럴 텐데 폰트 메인을 이렇게 해서 저는 설정이 되어 있고 지금 키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폰트가 가끔 부하가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폰트 같은 경우에 특히 한글 폰트를 여러분 쓴다고 했을 때 글자 수가 많다 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몇 장 안 되거든요. 근데 한글을 이제 다 쓰면은 2,500자 뭐 그거를 이제 띄우는데 오래 걸려요. 원래 방식이 뭐냐면 그냥 이제 이거를 텍스처에 다 유니커가 물론 유니코드 값이나 뭐 이런 거 해서 불러오는데 텍스트 불러오는데 코드에 있는 걸 유니코드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저장을 했다가 폰트마다 이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스타일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그거를 저장을 했다가 구현을 해줘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 텍스처에 그린 다음에 텍스처를 이미지를 저장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을 땐 불러왔을 때도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 이제 스프라이트의 이제 그린인데 아이템 나오에 대한 스프라이트 이미지 그리고 그렇죠? 텍스트가 텍스트는 아이템에 대한 이제
설명, 설명, 스프레디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그려주고, 이게 아이템 나오에 이제 들었다는 거죠. 아이템에서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조체를 우리가 쓰니까 이런 부분이 편하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 자체로도 리스트 원래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걸 바꾼 거예요, 구조체를. 구조체를 바꾸니까 이걸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죠. 아이템 now에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린다고 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없었고 0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1이었던 거죠. 이거를 알아보기 힘들다. 근데 구조체가 편한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내가 뭐를 넣으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진짜 필사적으로 이걸 적어야 했던 거죠. 아이템의 공식 명칭이다. 이거는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없더라도 이제 아이템 네임이니까 파악은 할 수 있겠죠. 물론 있는 주석을 이제 항상 달아주는 편이 좋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흰색이고 이제 아이템 나우 SPR이고 이미지고 이렇게 해요. 이거 약간 그냥 이제 마이크를 쓰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잘 녹음되는. 그래서 지금 오늘 닫아놓다 보니까 지금 너무 덥네요 생각보다. 네, 지금 선풍기랑 에어 뭐라 그러더라. 에어 마스터는 아니고 표준어도 지금 이게 서큘레이터. 예, 서큘레이터를 풀로 돌리고 있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바람이 에어컨을 방 안에 설치해 두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력 그리고 그 방어력 STR, 덱스, AGI, 이제 위스덤, 인트, 럭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사실 제가 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긴 해요. 제가 원래는 4개였어요. 원래는 4개였는데 이걸 지금 뭔가 또 메이플처럼 이렇게 화전이 뭔가 어, 그러니까 제 생각에 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억지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예전에 하던 뭐 북미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달랐는데 혹은 이거는 영어 단어 자체가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 건데 부분에 대해줘야 되는데 정신력하고 뭐 지혜랑 혹은 지식이랑 뭐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약간 윌싸움하고 인텔렉츄얼 이렇게 말하면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 이게 지혜가 뛰어나다. 이게 조금 달라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반영하기 어렵다거나 혹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배제가 되는 거죠. 또. 근데 그거는 온라인 게임에서는 그렇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반영하려면 스토리 라인이 엄청 커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패키지 게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거 원툴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규모 스케일 원툴로 어떻게 보면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제가 원툴이라는 말을 입에 붙어버려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스킬을 좀 더 키우는 게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패키지 게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 특히 게임 메이커로 지금 뭐 모바일 일에 대한 뭐 길이 뭐 오페라로 열리고 뭐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이제 미래의 어떤 일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모바일이 사실 게임 메이커는 캐주얼 게임이나 이런 걸 만들기 아주 적합해요. 그리고 이외로 간단한 API가 연동되지 않는 한에서 그런 것들이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한에서 뭐 간단한 뭐 투두 앱을 만들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만드는데 오히려 물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오히려 다른 앱을 만드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빠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류 가능성이랑 이제 뭐 앱번들 이런 거 최적화 뭐 하지 않으면은 조금 비정상적으로 용량이 좀 이렇게 클 게 아닌데 좀 커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드로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볼륨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이미지를 불러드린 게 아닌데 갑자기 막 몇십 메가바이트가 돼버리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 최적화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용량이 막 불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빼면은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죠. 근데 캐주얼 내 모바일 게임이 어려운 게 뭐냐? 그렇게 왜 게임 메이커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예상 외로. 그러면 이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장벽이 높아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수익 창출이라던가 최적화 문제도 확실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거기서 포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구현을 하는 데까지는 충분히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딱 거기에서 고배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냐면 게임 메카는 하도 거기에서 이제 잡아야 될 오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가는데 엄청난 오류들을 다 잡으면서 갔으면서 오류가 없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첫 테스트가 되는 셈이에요. 거기서 출시를 하고 뭐 알파, 베타 리리즈를 경험도 없다가 그걸 만드는 돈이 생기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생각 안 하고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캐주얼에서 그냥 진짜로 캐주얼한 게임만 만들기 그리고 거기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광고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배너 광고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이제 중간에 동영상 광고도 나와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UI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최적화인가 이것도 계속 핸드폰으로 실행하면서 계속 봐야 되고 그거를 또 막 각 버전별로 각 이제 해상도별로 맞춰줘야 되고 이 과정이 좀 어, 조금 너무 이제 자율성에 맡겨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각자의 능력에 너무 편중돼서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제 그걸 깔끔하게 할 줄은 알지만 어떻게든 이제 마음먹은 이상 오를 업계에서 만들어내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미 다 지쳐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그런 이제 쓰잘데기 없는 부분들이 다 소거가 되고 그냥 내가 이렇게 기획을 하고 구현을 했으면은 딱 거기서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겠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해서 구현을 했는데 구현을 한 너무 과정이 길다 보니까 그걸 만들고 나서 한참 고민을 해요. 만들고 나서 이 오류들을 다 딛고 드디어 오류 클리어한 샘플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샘플을 만들고 나서 그러면 거기서 고민이 생겨요. 거기서 우리는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 남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샘플인 거예요, 샘플. 우리가 보면. 근데 거기서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막 끌어오고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걸 만들려면 여기서 이제 계속 디벨롭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건 초안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더 끌어오고 이제 디자인은 어떤 것들로 바꾸는 게 좋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좋을까. 근데 이게 여기서 살짝만 바꿔도 또 여러 가지 오류들이 생기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게 되잖아요. 게임 메이커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를 또 고치고 하는 과정이 번거로우니까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개발에 있어서. 피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캐주얼한 게임을 만들기는 좋은
시스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고, 그래서 사실상은 차라리 만들려면 PC에서 패키지 게임으로 만든 게 더 나았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뭐 게임 메이커들 중에서 성공한 게임들이 특히 PC 게임으로 왔던 이유가 뭐냐? 모바일로 가면 문제가 개발 피로도가 너무 훨씬 높아지는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요. 여기서 디테일을 계속 추구를 해야지만 시장에서 살아남거든요. 근데 디테일을 추구를 하기에는 너무 피로도가 높아진다. 광고를 띄우는 거는 쉽죠, 차라리. 광고를 띄우는 거, 그런 부분은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UI를 디벨롭을 시킨다. 여기서 맞지 않는 거를 시장에 테스트를 받아서 거기에서 시장의 수요에 맞게 하고 시장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유인들을 만든다. 이게 너무 피로도가 많이 들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걸 다시 수정을 하고 하는데 수정해서 또 오류가 생기죠. 그러면 그걸 오류 클리어하는데 한참 걸려요. 그리고 근데 그걸만으로는 그게 한두 번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100번,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혹은 여럿이서 소수의 인원이서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회사는 개발자가 100명 있고, 어떤 회사는 개발자가 1000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개발자를 우리가 1대 100을 해야 된다는 거죠. 1대 1000, 1대 1000, 이래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로 가면 너무 불리하고, 그러면 스케일을 키워서 PC로 가는 방향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오히려, 그러면 PC로 가면, 사양이 부족한 게임이 사람들한테 호감을 가질 수 있냐? 이런 의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픽셀 특화로 가는 거죠, 대부분은. 아예 픽셀의 장점을 살린 쪽으로 가고, 혹은 여러 가지 플러긴을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다른 상용 게임들만큼이나 이제 그래픽적인 요소가 잘 발휘되고 잘 특화된 그런 게임을 만들어서 출시를 한다. 그래서 스팀에 올리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결론들이고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스팀덱이 더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이게 미래 얘기니까 어쨌든 일단 안전한 거는 그 길이고 그 길에 안전하다 보니까 그거에 더해서 스팀덱의 확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쪽으로 어쨌든 PC게임 캐주얼을 만들더라도 PC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PC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오류를 바로바로 보면서 수정하는 게 훨씬 더 좀 수월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PC게임이 콘솔화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PC게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더욱더 이제 그런 쪽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사실 오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고충들을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C게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앱마켓을 통해서 앱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웹을 사용하면 이제 구글이라던가 이제 독과점 플랫폼에 이제 종속되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철저히 개발자들의 게임 같은 것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시도가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확신할 수 있냐 이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참 어렵다 보니까 당장의 내일의 주가랑 그런 걸 알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런 것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지혜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올리는데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과제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겠죠. 지혜 같은 거랑 스토리 라인이랑 엮기가 좀 좋겠죠. 이런 것들. 뭐 정신력하고 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막 그 MMORPG에서 뭐 상대랑 경쟁을 하는 거에 좀 특화가 된다. 뭐 레이드를 뛰어서 막 계속 막 보충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특화가 된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은 조금 불필요한 거겠죠. 왜냐면 스토리 라인 끼고 나서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셋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강해지면 좋은데 이제 강화해지는 거면 이제 추점을 둔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근데 너무 지금 너무 깊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저는 쓸데없는 걸 너무 이제 길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어쨌든 뭐 경험이 쌓이면 생각을 좀 이제 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아이템 나우 이제 WP 뭐 옵션 A란 거고 옵션 B란 거고 옵션 C란 거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S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준다기보다는 이 경우에는 계속 MCD 변수를 선언을 했죠. 근데 뭐 여기서 선언하고 이걸 바꿔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계속 선언한 이유가 아마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축결을 시켜주는 방식을 한 건데 근데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어쨌든 그냥 S만 바꿔줘도 되긴 하는데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스트링 카피에서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까지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OP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 옵션에서 스타일은 뭐 100%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거를 가져올 때는 안 필요할 수가 있어요. 안 필요할 수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 정보를 넣을 때는 뭐 스타일 100%로 넣는 게 더 편하겠죠. 뭐 그런 거를 이제 가져와서 퍼센트는 어디고 뭐 100은 얼마고 STR 그런 걸로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1에서 3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오도록 하고 그죠? 그걸 끊어서 읽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퍼센트랑 이제 그래서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0 뒤에다가 플러스가 와요. 그리고 50 뒤에다가 플러스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할 스텝이 더 높죠. 만약에 그러니까 플러스를 그대로 붙여줄 경우에는 플러스나 퍼센트를 그대로 붙여줄 경우에는 100 뒤에다가 우리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론 그냥 그대로 우리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냥 이런 과정도 필요 없이 들어오를 해버리면 되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 편한 형태로 바꿔야 되잖아요. 물론 그냥 스타일 100% 이렇게 해도 뭐 될 수는 있겠지만 100% 증가 혹은 뭐 플러스라고 하면 스타일 증가 이렇게 우리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가 더 많을 거고 근데 그 경우에 퍼센트랑 플러스가 뒤에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거가 그러면은 퍼센트 앞에 있는 퍼센트 앞에 있고 3 뒤에 있는 스트링을 가져와라.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스텝이 한 발 더, 그러니까 한층 더 가야 된다. 더 귀찮게 된다. 더 복잡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퍼센트를 네 번째에 붙여보는 거죠. 1, 2, 3.
스타일하고 그다음에 퍼센트나 플러스를 여기다 붙이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100을 붙여놓고 나중에 이거를 가져오는 거죠. 이 뒤에 있는 거. 5부터 그 스트링 렌스만큼을 통째로 가져오고 여기는 퍼센트인지 플러스인지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가 실제로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러니까 네 번째 위치가 플러스인지 퍼센트인지만 읽어드려서 플러스면은 증가를 시키고 아니면 퍼센트면은 그 퍼센트를 공격력을 120%로 만들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옵션 2, 옵션 2, 옵션 3고 나머지 이제 폰트 사이즈 이런 거 맞춰주는 거는 그냥 위치예요. 위치에서 사실은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이것도 선택된 i랑 선택된 j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디테일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잠재 옵션까지. 그래서 이거 다시 초기화를 시키고 끝이에요. 일단 그리고 셉텐이 1일 경우에도 이제 하고 그런 거죠. 잠시만요. 그죠? 그냥 무기였을 때니까 무기였을 때고 근데 이제 조금씩 다르겠죠. 네. 무기였으니까 이제 아까는 무기에는 뭐 이런 설명들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소비인 경우에는 케이스가 또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똑같고 위에 있는 거 이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단지 뭐 아이템 나우의 포지션이 이거 거슬리네요. 그죠? 아이템 나우의 포지션이 잠시만. 포션 타입이 HP 포션이냐, MP 포션이냐, 이런 거를 체크를 해줘서,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기대효과, HP를 뭐뭐만큼 효과시킨다. MP를 뭐뭐만큼 회복시킨다. 이런 거겠죠. 근데, 왜 그러냐? 이 타입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건 해독제일 수도 있죠. 해독제면 해독제 이제 케이스가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읽어드리는 거는 같은데 이제 기대 효과가 얼마고 이거 뭐뭐를 뭐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포션 타입 그러니까 포션의 옵션 설정돼 있겠죠. 몇 만큼 올려주는지 70만큼 올려주는지 50만큼 올려주는지 아이템에서 다 그 개별적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온다. 그래서 들어해준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캐시 아더 캐시 이런 거 다 똑같죠. 크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템의 공식 명칭 해주고 아이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게 보여주고 그리고 원래 같으면 이제 셀렉트 N의 3인 경우에도 해줘야겠지만 딱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캐시까지 교양까지 할 필요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딱히 기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뭔가를 딱히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아이템 공식 명칭 보여주고 그 아이템 스프라이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명 보여주고 끝이다. 그리고 하고 끝이고 그 다음에 캐시 아이템은 딱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기타 아이템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혹은 해도 장비나 소비나 비슷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구현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 디테일은 여기에서 맨 끝에 있는 거랑 연결되는 거죠. 하고 엔드 리지언.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보다 이제 드로우가 설명할 게 길었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었어요. 예, 어쨌든 여기에 좀 잡설도 많고 헛소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고 이제 진짜로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죠? 스케일 UI나 이거를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길게 설명을 못 드리고 지금처럼
하자니 자꾸 이제 조금 쓸데없는 걸로 이제 뻗어나가는 것도 있고 헛소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그냥 간단한 설명으로 쭉쭉쭉 넘어가는 게 조금이라도 이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인벤토리만큼 뭐 길진 않고 이제 사실 그거를 봤으면 대부분도 대충 어떻게 하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짐작이 가실 거예요.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드로까지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 다 대충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실 테니까 수치에 대한 내용 웹폰 같은 경우에도 뭐 대충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시작 전부터 그냥 이런 거를 설정을 해두고 뜨면 아이템에 넣을 때 알아서 베이스에다가 넣어준다던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사실. 램을 웹판에다가 그걸 넣어준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그냥 좋긴 이게 뭐 더 좋다기보다도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각각 오브젝트별로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세팅을 해주기가 편해서 객체들을 이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면서 여기서 설정해 두면 여기서는 이제 자동적으로 되도록 하는 게 편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연동까지 실제로 캐릭터까지 연동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추가를 해야 되고 어차피 이거 지금 뭐 리뉴얼된 게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리뉴얼된 부분들이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크게 바꿀 부분은 없으니까 네. 개념적인 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이런 거를 좀 바꾸고 그리고 이 캐릭터에서 실제 뭐 스킬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스킬이나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까지는 잘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기 깔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코드가 아니라 이제 그래픽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걸 게임메이커나 이런 거를 만들고 또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드물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만들더라도 약간 번호 약간 만들더라도 약간 그 원래 지금 잡고 있는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게 좀 주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그렇고요.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이제 빨리 끝내고 리뉴얼을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거를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런 것들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뭐 포팅이 게임메이커는 지금도 사실 이제 원래 게임메이커 8.0 있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1.4로 포팅을 시키고 1.4에서 2.0으로 지금은 이제 게임메이커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지만 게임메이커 스튜디오 2.0이었던 것으로 다시 열면 웬만하면 이제 포팅이 되거든요. 네, 정말 이상한 코드를 뭐 짜놓지 않았다 이러면 게임메이커 8.0은 약간 리스크가 좀 있어요. 거기서 뭐 DLL을 썼다던가 여러 가지 썼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잘 됐고 그리고 뭐 1.4에서 만든 건 대부분 잘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 세대 호환까지는 잘 되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장점이죠. 장점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뭐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뭐 크게 바뀔 부분은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뭔가 아쉬움이 있다. 왜냐면 저조차도 이렇게 계속 헤매야 되니까 이거를 좀 물론 과정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는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 연동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작업을 해놔야죠. 해놓고 나서 아예 뭐 통으로 뭐 정리를 해버려서 그냥 별도 작업 없이도 그냥 여러분은 그냥 이것만 작업을 하면 이, 이, 이 UI는 그대로 패키지를 지금은 이제 보낼 수가 있잖아요. 이 패키지를 보낸 다음에 이걸 불러드려요. 불러드리고 여기서 이제 웹폰 같은 경우에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이걸 설정하세요 하면은 쓰시게 되겠죠. 이거를 왜 그런지는 모르더라도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실제 연동되는 부분, 캐릭터랑 연동되는 부분 이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고 이게 좀 지금으로서는 결정적이죠. 구현하면 별거 아닐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거 이제 이펙트를 사던지 왜냐면 이펙트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스케일 이펙트를 기획을 하기가 조금 그런 말도 좀 있긴 하네요. 어쨌든 그런 게 약간 그림이 안 그려지는 형태? 그러니까 UI 그냥 예제로서만 생각해서 그런가? 이거를 이제 RPG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스케일 이펙트를 조금 적절한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안 잡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거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스케일 이펙트가 제가 제 뭐 데이터 아카이브에서 좀 찾아보던지 찾아서 그거를 내가 쓰는 거를 그냥 연동을 시키면 되거든요. 아니 연동이 아니라 그니까 거기에 조금 리소스에다가 좀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않고 그냥 이 코드 자체만 조금 덜 오류가 생기고 좀 더 완전 무결하게 하는데 좀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모르겠어요. 이걸 계속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면 또 다음에 뵈서 이거를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해드리고 완전히 새롭게 정리를 해주고 이게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발을 너무 많이 이제 벌려놔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약간 시간이 좀 안 나요. 객관적으로. 근데 취득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근데 어쨌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유가 되면 또 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그래도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계속 들고 뭔가 이거를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약간 잡소리를 좀 더 빨리 빼고 그냥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사람이 생각이 대로 잘 안 되는 게 좀 아쉽네. 이거는 지금 만든 것들은 다 무편집본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이제 다음에 있는 강좌들을 또 앞으로 더 좋은 강좌를 만드는 초석이 되겠죠. 그죠? 잡사를 빼 나가는 훈련이니까. 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레어한 순간을 같이 욕도를 하시는 거고, 아니면,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처음 제가, 자충우돌 하는 꼴을 이제 보고 계신 건데, 어,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고, 앞으로 좀 더 발전되는 거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봐주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만약에 발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이제 저는 결국에는 어떻게든 이제 최후에는 이긴다. 최후에는 이기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끝까지는 간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지쳐서 뭐 지금 그런 생각도 안 나는 상황인데 그거를 여러분 제가 뭐 언젠가 뭐 이루게 된다 이런 것들은 확정은 못 드리지만 만약에 그죠 언젠가 진짜 정말 깔끔하고 여유도 갖추고 여러 가지로 해서 완전히 이제 재정비를 해서 좋은 영상들을 만들었을 때 순전히 이제 그 공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 그거를 항상 제가 그때도 표현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 태그 이렇게 쭉 남겨놓겠죠. 남겨놓을 수는 없겠네요.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 기록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기록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한몫을 하고 계시다. 그런 것들을 감사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감사하다는 거를 다른 말로 또 뭔가 표현할 수 하기가 어려운 뭔가 언젠가는 보답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잡소리를 하는데 혹은 제가 지금 상념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생각이 좀 안 정리된 상태지만 그런 것들 좀 참고 인내해 주시고 이걸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진짜 조금 찹쌀을 빨리 빼고 다 빼고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거의 기계처럼. 그러니까 영상 한 중반부터는 또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안 하다가 하게 되잖아요. 안 보다가 뭔가를 보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약간 조금 혀가 길어진다. 특히 약간 삽살도 하게 된다. 약간 이런 게 아닐까. 너무 깊이 있는 얘기를 해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정리된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좀 그런 게 장단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억지로라도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끌고 가는 것이 하나의 경험도 되고
뭐 기록으로도 되고 이거를 저는 참고를 하거든요. 제가 만들었던 거. 그래서 그걸 계속 참고 자료로서 계속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조금 바보같이 산다. 바보 같은 일들을 한다. 바보같이 말을 하고 바보같이 시간 낭비를 하는데 그게 언젠가는 이민의 순간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